오늘 이 시간에는 인상파의 정신적 아버지라 불리는 마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네는 183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마네의 아버지는 고위직 공무원, 어머니는 고급 외교관의 딸이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이었으며 부모의 권유로 해군학교에 지원하였으나 계속 탈락하여 아버지가 그림 공부를 하러 갑니다. 마네를 이야기할 때 1863년 낙선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화단이 마네가 살롱에 출품한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을 탈락시키자 심사가 편파적이었다는 투서가 당시 나폴레옹 3세에게 들어왔고, 이에 황제는 낙선한 작품만을 모아 낙선전을 열어줍니다. 이 낙선전을 기점으로 새로운 미술 사조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낙선전 이후 마네의 작품에 감명을 받은 젊은 작가들이 마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네의 집 근처 카페에 모여 그림에 대한 토론을 했으며, 이 모임은 인상주의 사조를 잉태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마네 사망 1년 후 에꼴 데 보자르라고 하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그의 추모전이 열렸으며, 이후 마네의 작품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였고 다른 인상파의 작품들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하죠. 마네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네의 관심은 찬란한 빛과 싱그러운 색채였습니다. 즉, 빛이 만들어낸 색채의 강렬하고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인 세세한 명암 처리를 포기하고 밝고 어두운 두 개의 단순한 색으로 대비시키고자 한 거죠. 이러한 마네의 색채 실험은 보다 대비되게, 보다 빛나게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네의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코니라는 작품입니다. 발코니에 밝은 옷의 두 여인과 그 뒤에 어두운 옷을 입은 남성이 보이네요. 마네는 밝은 실외와 어두운 실내의 색채를 대조하여 공간감을 부여하였으며, 사람의 얼굴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당시에는 미술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인한 그림이라고 비판을 받았으나, 야외의 환한 빛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며, 우리의 시각은 한순간 한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일 뿐인 거죠. 다음은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마네가 살롱에 출품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입체감이 없이 너무 평면적이라는 이유로 낙선한 작품입니다. 당시 저명한 문학가인 에밀 졸라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정도로 단순한 수단을 써서 이 이상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작품 배경의 시원한 여백 처리는 당시 인상파에 많은 영향을 줬던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 채색 목판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에밀 졸라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에밀 졸라가 당시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던 마네를 옹호하는 글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감사하는 뜻을 표현하고자 에밀 졸라를 자신의 아뜰리에에 초청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역시 에밀 졸라 뒤의 벽에는 일본의 채색 목판화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은 풀바디의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1863년 살롱전에서 치열한 논의의 중심에 선 작품으로서 주제가 문란하고 저속하며 색채는 너무 밝고 파격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귀족풍의 매력적인 시선이 아니라 나부의 여성이 당당하고 뻔뻔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이 관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두 남자의 상의와 여인의 살갗을 어둡고 밝은 두 가지의 단순한 색으로 표현하여 대비를 주고 있네요. 나무나 숲도 명암이 생략되어 평면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벌거벗은 여인의 밝은 피부를 강조하기 위한 마네의 의도된 작법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구도는 마네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며, 라이몬디라는 작가의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에서 인물의 포즈와 배치를 차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랭피아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전통적인 화법인
여성의 나체를 이성화시키지도 않고 신화의 베일로 가리지도 않은 채 적나라하게 그려 논란이 된 작품으로서 풀바디의 식사에서 나온 나부의 여인과 같은 모델이며 밝은 색채 실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구도는 티치아노라는 작가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에서 차용한 것이며 이 작품 속 여인의 발밑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당시 강아지는 부부간의 충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랭피아에서 여인의 발밑에는 꼬리를 세운 고양이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 발정기를 나타내는 성적 표현이기도 했고 특히 올랭피아라는 이름은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흔히 쓰던 이름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마네는 그의 혁신적인 작품으로 인해 평생 수많은 조롱을 감내해야 했는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누구도 욕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만큼 그의 마음의 상처는 컸던 것이었죠. 현재 오르세 미술관에는 오늘도 마네의 혁신성에 감탄하는 시선들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는 여인의 뚜렷한 시선 앞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의 위대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